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얼마나 추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요, 진짜 구체적으로 추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15년 동안 제가 주식시장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살펴봤거든요. 장중에 9시부터 최소 6시까지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무리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수가 단기 매매에서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크게 번 사람들의 매매 방법은 거의 대부분 추세 추종 매매였어요.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추세 추종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추세 추종 매매가요, 정말 좋은 매매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편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오늘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주식시장에서 초보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본적으로 이 추세만 잘 보더라도요,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상승 추세 시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부터 알아볼 겁니다. 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 장기평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제가 초입을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초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장기평선 기울기.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121선을 가장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41선이요. 이 121선은 120 반기 동안, 반년 동안의 그런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그거를요, 우상향 되는 시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우상향 되는 구간이에요. 121선이. 그때부터 시세가 크게 나오죠. 이거는 물론 성공 사례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야 설명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추세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평선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상승 추세를 확인하려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되는 그런 시점을 포착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평선이 우하향 되면서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 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 우상향 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거를 포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역배열이 보통 이렇게 역배열에서요, 이렇게 하향으로 가는 역배열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수렴을 해요, 보통 이평선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 우상향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포인트가 될까요? 이걸 찾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특히 저는 이렇게 봐요. 보통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한미반도체가요,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우상향되는 시점이 어딜까요? 여기죠. 이 121선이 우상향되는 시점 보이시죠? 이렇게 하향했다가 횡보했다가 이렇게 우상향되는 이 시점이 지금 여기라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알 수 없지 않느냐? 결과가 지나야지 알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시점의 주가를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일차부터 121차까지의 그런 주가의 종가상 평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요, 이 121선 간의 그런 종가 있잖아요. 이 종가들을요, 평균화 시켜갖고 만드는 거예요. 다음날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보통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전 거는 이제 반영이 안 되고 다음날 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영이 안 되고 여기가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120일 이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하향한다면요, 그리고 이 주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횡보만 하더라도 기울기는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면 기울기 점도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의 주가는 알 수 있잖아요. 현재 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주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주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이 구간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과거의 주가가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작아요? 그리고 이후에 더 작아지죠. 그럼 이제 앞으로 주가는 횡보만 하더라도 이 기울기는요, 우상향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상향하거나 횡보만 하더라도 우상향이 돼요. 왜냐면 최신의 것들은 이제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것들 떨어지는 가격들이 이제 이평선을 만드는데 반영이 때문에, 이거는 횡보만 해도 주가가 이제 우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121선 주가의 그런 가격 위치를 보고 나서 앞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상승하는지를 보고, 이게 떨어진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횡보하는 국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우상향한다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시점이 차트상 우상향 가는 그런 초입 시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요, 반드시 장기평선이 있잖아요. 이 121선, 아니면 241선, 이런 오랜 추세,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우상향 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설명할 그런 캔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시세 차트상 상승 초입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보시면요, 제가 결국 설명한 건 이거예요. 이 121선 주가가요, 이 과거의 121선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이 121선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앞에 일진전기입니다. 이게 우하향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우하향 되고 있는데, 여기는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우상하면은 이거는 기울기도 올라갈 수 있다. 121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 구간이 있잖아요. 이 네모 구간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평선은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한 개 더 볼게요. 한 개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진전기잖아요. 이 121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121선 안착 캔들이 나왔는데,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아, 이건 이따 볼게요. 이따 보는 게 낫겠네. 그리고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초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의 등장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루는 거예요. 특히요, 위 사례처럼요, 이 장기 이평선, 제주반도체 사례처럼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돌파 안착.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돌파 후 이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급증하잖아요. 평균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이런 장기 평선을 이탈하고 이제 저항이 됐던 그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보이시죠?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추이를 지켜볼 때 이 장기 평선이 이제 돌파되고 나서는요, 이제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 전환이 확신한 시그널로요, 장대 양봉 돌파 후 이제 이렇게 장기평선 돌파 후 안착되고 나서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었지만 이 장기평선 이 돌파되고 안착이 되는 그런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급증하죠. 그러면은요, 이건 앞으로 추세가 견고하게 상승으로 잡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두 반도체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장기평선 안착 후에요, 지지되고 나서 다시 재돌파할 때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우상향되는 그런 시그널을 포착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전에 그리고 거래량보다 확연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흐름은요, 한동안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추세적으로. 보통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된다면 얼마나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장기평선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 등장 시요. 그건요, 종목마다 틀려요. 이 종목의 시총에 따라 틀리고 또 거래량 수준에 따라 틀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평균 거래량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평균 거래량 6달이든 2달이든 이 평균 거래량보다요, 최소한 3배 이상은 터져주는 게 좋습니다. 뭐 100만 주가 터졌다면 300만 주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4-5배 터졌는데, 그거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막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방금처럼 평균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많이 터졌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평상시 터지는 거래량보다 여기 보시면은요,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게 250이면 여기가 4배, 5배 정도 터졌잖아요. 그쵸? 거래량만 살펴봐도 대강 3-4배 정도 증가한 모습이 보이죠?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요, 거래가 분명히 이렇게 많이 터지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제 바닥이었죠. 바닥이고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주가 추이를 보고 집중해서 매매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 되는 그런 모습들은요, 단순히 이렇게 차트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이거는 시황도 조금 어느 정도 고려해야 돼요. 반도체 시황 관련된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료, 해당 종목의 재료가 어떤지도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온디바이스 AI라는 신선한 재료가 붙었거든요. 그런 재료들도 보고, 뭐 실적 매매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 분석. 그런 분들은 또 기본적 분석을 보고 이렇게 거래가 터진 이유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시세를 줄 수 있겠다, 상방으로 돌려서 추세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제가 차트로 설명을 했지만,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이면요, 우리가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을요, 될 만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찾아보고요, 판단해서 또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방금 여기처럼요, 보세요. 기울기도 이렇게 우상향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안착됐잖아요. 장기평선이요.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다시 이탈하면서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보통요, 이렇게 터지다가 다시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트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트랩이 발생하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요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시 추가 상승이 보일지 안 보일지를요, 차트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방금 말한 해당 종목의 재료라든지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거는 이런 트랩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추가 매수를 접근하고 나중에 이렇게 큰 추세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요, 여기가 관심 지역이었어요.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관심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휩소가 나타나면 차트 매매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재료라든지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두신 분들이 이건 추가 매수의 기회고 트랩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 매수 접근하고 이런 추세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그리고 장기평선 돌파하고 장기평선이 이렇게 우상향 되는 것들을 포착했다 하더라도요, 이 추세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주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보면서 방금 말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다룬 내용 두 가지가 뭐였죠? 장기평선 정확하게는 장기평선 기울기죠. 기울기가 우상향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히 120과 240, 저는 121선을 더 중요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입니다. 특히 장기평선 안착 캔들.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거래량이 터지죠? 그리고 나서 121선 장기평선을 안착하죠.
그러면 장기 이평선 기울기를 파악하기 위해 기울기에 이제 우상향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파악하기 위해서 캔들 카운팅을 딱 해봐야 돼요. 121선 전을 보세요. 그러면요, 이 121선 안착한 지금 주가가요, 이 121선 전보다 높죠? 그러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주가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럼 최신 주가를 반영한다면 최신 주가는 횡보하기만 한다면, 최소 횡보하기만 한다면요, 더 떨어져도 오히려 더 떨어져도 돼요. 여기가 더 떨어지니까. 이 구간보다 덜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 장기평선 121선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평선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기울기가. 그럼 241선 한번 볼게요. 241선 주가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선 여기에요. 비슷한 구간이죠? 처음에 이렇게 앞에 이제 조금 시간을 카운팅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지만 이 장기평선은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게 횡보하잖아요. 횡보하잖아.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평선은 우상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21선 기준으로 본다면요, 여기서 확실히 이제 우상향 되는 모습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제 또 터지고 이렇게 우상향이 실제로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요, 우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우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우상향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있잖아요. N자형 눌림이라든지 뭐 짝꿍댕이 눌림, 앞에 꼭 볼게요. 이런 N자형 눌림 있잖아요. N자형 눌림,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매물대 구간의 눌림, 22선 이평선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짝꿍댕이 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 기법은요,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잡힌 종목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잡힌 종목, 추세가 이제 우상향이 되는 종목들에서 훨씬 확률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으로 될 거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는 하향, 여기는 우상향. 과감하게 눌림목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위로 간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위로 가는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무조건 위로 간다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방향이 이렇게 우상향 되잖아요. 길기가 우상향 되고 정배열로 바뀌었고 우상향 되죠. 장기평선도. 그리고 이제 추세가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도 크게 터졌겠다. 평소 대비 훨씬 크게 터졌겠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생길 수 있는, 우상향 추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면요, 이 경도량이 계속 터지면서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우상향이.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기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고,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할 수 있어서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우상향하고 터지고 우상향하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 매매도 해볼 수 있고, 뭐 전고 돌파하고 눌림 매매도 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매매면 다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우상향에서 하면은요, 웬만하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추세 확인을 통해서 결론을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장기평선을 돌파 안착하고, 그죠? 거래가 터지면서 장기평선을 돌파 안착하고, 또 장기평선이 우상향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을 적용해야지 확률이 높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N자형 패턴도 있고 눌림목 돌파 짝꿍댕이 고가놀이 패턴 다 맞아떨어져요. 여기서는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도 알아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시간상 살펴보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이평선이 역배열이고 이렇게 하락이고 거래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영역에서 뭐 어떤 매매를 하든 잘 안 맞아떨어져요. 어떤 기법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수 하락 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해요. 이렇게 지수도 하락하면요,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도 하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추세가 잡힌 종목들의 차트들은요, 어떤 기법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도주 매매는 시장 상황에 별로 상관없이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요, 주도주는 어쨌든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상향하고 차트가 우상향하면서 거래량도 잘 뻗빠 터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특정해 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들, 우상향되는 종목들이 기법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세 확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다룰 거예요. 이 내용 제가 시간 관계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땡땡땡 파동은 나중에 다룰게요. 장기평선 뭐죠? 기울기? 그쵸? 기울기, 우상향, 그쵸? 추세 확인 두 가지, 그리고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본 거예요. 마지막 살펴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 종합을 해갖고 실제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거, 세 번째 거를 인트로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추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게 코인 시장에서 지금 잘 맞아떨어져요. 코인 시장, 비트코인.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신고가가 나온 구간이거든요. 2017년도에 여기요. 이게 기준파동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건 선물 차트 갖다 냈는데 여기에서 선고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요, 이런 종목들은요, 분명히 지금 추세가 이제 견고하게 잘 잡혀가고 있어요. 전고 및 신고 돌파 그런 구간에서는요, 거래량도 뻥뻥 터지고 조단위에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집니다. 이게 제가 바이낸스 차트로 갖고 왔거든요. 전국 세계 거래소 1위거든요. 선물 거래소 1위였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요, 수조 원씩 터져요.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소위 뭐 몇백억씩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신고가 돌파됐죠? 21선 눌리죠? 잘 맞아요. 21선 기법 잘 맞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21선 이렇게 눌리면 한번 반등 올 거라고 했는데, 다음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반등되고 한 5, 6% 정도 반등이 왔어요. 지금 또 밀리지만 이렇게 예전 거 볼게요. 여기 신고가 돌파됐죠? 여기 신고가 돌파죠? 근데 여기 보세요. 2017년도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잘 맞죠? 여기 맞고 다시 올라오죠? 여기에요. 여기 맞고 다시 올라오죠? 같은 차트 아닙니다. 이건 24년도 차트고 이건 17년도 차트, 21년도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일선 지지 받고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등 오죠. 한 20%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오겠죠. 제 추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밀리죠. 그럼 61선과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이평선이 볼린저 밴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추세 하단을 맞추는데 정말 좋은 지표예요. 나중에 볼린저 밴드에서 다룰 거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힘이 비축되는 구간이고 이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여기도 보시면 추세가 이제 지금 최근과가 돌파하고 나서 여기 밀리면요. 여기 61선이자 볼린저 밴드 추세 하단이 또 이렇게 밀리면요. 기회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추세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24년에 오를 만한 그런 재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추세가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차트를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대파동이 큰 파동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저거 돌파하고 신고 돌파하고 이런 차트 흐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지금도 신고가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나중에 다시 밀린 다음에 여기 61선과 볼린저 밴드 추세 하단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 고점은 다시 저지하잖아요.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죠. 그 지지에 볼린저 밴드 하단 추세도 있고 61선도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는다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고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추세 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또 늘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비트코인 시장에서요.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올해. 제가 봤을 때 수억에서 수십억 번다고 벌 수 있어요. 잘한다면. 저는 지금 차트를 15년 동안 봤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차트를 봤겠어요. 저는 이걸 안 봐도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눈에 감이 잡혀요. 왜냐면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거래대금이 크면수록 지지와 정 잘 맞잖아요.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꾼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시장이에요. 코인 시장이 지금요. 자금이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요. 그러면은 지지장 잘 맞는다니까요. 지금 추세도 제가 중요성 여기 드렸잖아요. 추세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그쵸?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그 차트를 통해서 아니면 차트만으로 통해서 추세 추종 매매는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제가 이건 계속 매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거 단위가 몇천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억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짜 이 부분들은요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